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정광용의 난, 변희재의 난, 그리고 홍문종의 난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록 짧은 3년여의 기간이었지만 다른 어느 당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번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광용의 난이었습니다. 정광용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원진을 적극 지지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고 결국은 홍준표의 자한당에 우리 태극기 세력들을 가져다 바치고 자신도 자한당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었던 듯 보이나 새누리당 당원들이 결코 그리 아둔하게 단순히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태극기를 내려놓고 자한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용 및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자신들이 자한당과 합치던 뭘 하던 간에 당원들은 그저 따라올 것이라 착각에 빠졌었던 듯한데 정말로 큰 착각이었습니다. 자한당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탄핵 찬성 쓰레기 세력들에 휘둘리는 것에 분노한 국민들이 도저히 자한당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반영할 정당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열정 하나만으로 추진되었던 새누리당은 그렇게 정치꾼들의 농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수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낙담하여서 태극기를 내려놓고 애국 대열에서 벗어났지만 또다시 소수의 열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을 창당했을 당시보다 그 세력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여기저기서 음해하는 세력들도 존재하다 보니 새누리당 창당 시 겪지 못했던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되고 여의도에 멋진 당사를 마련하고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 두 번째 큰 시련인 변희재의 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광용의 난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서로 달랐기에 벌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정광용은 대충 바람 잡다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분이 사그라들면 자연스럽게 자한당으로 합류하기를 원했던 듯 보이지만 새누리당의 당원들은 탄찬 쓰레기들이 있는 자한당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합류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변희재의 난은 지방선거를 너무도 낙관했던 변희재와 그의 뻥에 취해서 인생 한방 역전을 꿈꾸던 날파리들이 자신들의 망상에 빠져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원진, 허평환, 정미홍을 몰아내고자 일을 벌였다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희재가 축출이 되었고 대한애국당은 지금까지 조금씩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한 명뿐인 미니정당으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 거리에 나와서 탄핵 무효와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칠 수 있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울타리였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에 합류를 하여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게 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염원으로 만든 정당의 한 단계 도약이라 다들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기쁨도 잠시였고 우리공화당의 민주파리와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정말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공화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홍문종의 난을 목도하고서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듯 하여서 제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의 열혈 당원분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어떤 세월을 보내왔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홍문종의 난도 그저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탄핵의 진실을 깨닫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늦가기 애국자님들은 많은 동요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 당선만이 목표인 정치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홍문종의 선거구는 박빙으로 자한당의 당적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공화당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홍문종은 어찌하든 자한당과 통합을 갈망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원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만의 선명성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여서 탄핵 오적을 처단하지 않는 한 결코 자한당과는 통합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조원진도 자신의 당선만을 생각한다면 자한당과 통합하여서 자한당 당적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는 조원진은 홍문종과는 다른 선택은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뒤늦게 우리 공화당에 합류한 홍문종이 노리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색깔입니다. 아무리 조원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탄핵 역적놈들을 용서하고 그저 자한당으로 통합하라고 한다면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그 뜻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자한당에 배때기 깔고 납작 엎드려서 눈치나 살피고 있는 그 많은 소위 말하는 탄반 세력들 국회들에 비하여 대단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공화당의 대표로 있는 이유는 그의 화려한 경력도 학력도 아니고 단지 탄핵 무효라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원진은 3년 전에는 홍문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꾼으로 눈치나 살피면서 공천만을 구걸했을지도 모를 친박 연내의 막내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의 세월을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치꾼 조원진이는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 거듭났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조원진이 천년만년 우리 공화당 붙박이 당대표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화당을 집어삼켜서 자한당과 합당 시 자신의 지분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의 정치꾼이 있는 한 조원진은 굳건하게 현재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홍문종 대표 똘마니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기를 조원진 때문에 우리 공화당 외연 확장이 안 되니 물러나라 했는데 조원진이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홍문종이 주장하듯 외연 확장을 위하여서는 탄찬 쓰레기들과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하였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끈 탄핵 무효보다 지금 당장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타도를 위한 반문연대를 지지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당장 제 마음에서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를 지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결코 대깨문들과 같은 단순한
빠돌이, 빠순이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지난 3년여간 추우나 더우나 꾸준히 태극기를 들고서 투쟁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을 하기 위하여서이지 그저 긁혀서 피 조금 나고 있는 곳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여 년간을 믿고 지지해왔던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겨우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일회용 밴드를 선택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문종의 입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네 저랬네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홍문종의 희망사항이라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생연후 살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세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여 세월을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 믿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을 불리고자 어중이 떠중이들을 불러들여서 3배, 4배, 5배의 세력을 형성해 보았자 오히려 지금보다 투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우리 공화당에 합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나오더니 급기야는 태극기 집회 이원화라는 희대의 개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원진 혼자서 당을 꾸려나갈 때보다 홍문종이 들어와서 둘이 꾸려나가니 힘이 배가가 되었나요?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꾼들이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하여서 탄핵 무효 집회가 수십 배 활성화가 될까요? 아니면 자한당처럼 흐지부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우리 공화당이 우리만의 색깔로 당당히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진정한 탄핵무효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지 개나소나 불러들여서 그들에 의지하여 총선의 의석 확보 조금 해보았자 우리 공화당의 열혈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조용히 잊혀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특히나 정치꾼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어내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결코 모르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권이 약화가 되면서 사대부들이 붕당 정치를 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자신들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하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야합과 권모술수로 보낸 세월 덕분에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망국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보다는 자신들의 계파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로 우리는 지금 좌파 독재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공천지분만 혈안이 되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자한당과 새로운 보수당인데 그 더러운 망국적 싸움에 밥숟갈을 들이밀고자 하는 것이 홍문종의 난인 듯 합니다. 홍문종의 난을 진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서 홍문종과 그 일당들을 모두 출당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 끌지 말고 과감하게 칼을 들어야만 우리 공화당이 차기 총선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냥 홍문종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공화당은 그저 묵묵히 지난 3년여의 세월과 마찬가지로 계속 투쟁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무엇인가 이룬다는 기대는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를 잘 안다는 그 정치꾼들에게 우리 공화당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지난 3년여간 피눈물로 힘들게 투쟁해왔던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더 이상 고생을 하면서 지켜내어야 할 것이 없기에 각자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잘 안다는 정치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튼 홍문종 대표는 목표는 같지만 투쟁 방법이 다를 뿐이니 믿고 지켜봐달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투쟁 방법이 겨우 탄찬 쓰레기들이나 세모들이 투쟁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눈속임하고자 하는 홍문종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민투와 민민투도 목표는 같았지만 투쟁 방법이 달랐기에 아직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차기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홍문종이 주장하듯 조원진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박근혜라는 인물의 진중한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결코 박근혜라는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사기 탄핵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 태극기를 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시위를 명했기에 탄핵 무효 시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올바른 길이라 믿었기에 시위를 한 것입니다. 자한당이 탄찬 쓰레기들이 있기에 보수파가 망한 것이니 탄핵 역적들을 처단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에 선택을 한 것이지 누군가의 부탁으로 복수심에 탄핵 역적 처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찬과 탄반이 깨끗하게 갈라서서 자기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봉합하여 탄찬 탄반 섞여서 누가 진정 역사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세력인지 구분도 못하고 또다시 선거 패배를 남 탓이나 하면서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광용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조원진 대표가 새누리당 내 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일 피일 미루다가 정말로 당세가 반의 반으로 줄어든 후에야 대한애국당이 힘겹게 창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의 난 때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변희재를 따라서 대한애국당을 떠난 이들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원진 대표가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이 있었기에 변희재의 난은 그 충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홍문종의 난이 벌어진 상황은 변희재의 난 때보다는 당내 상황이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난을 평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밥숟가락을 드미느냐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변함없이 투쟁해왔던 탄핵 무효와 배신자 척결을 버리고 반문연대 및 배신자들과도 전략적 연대를 하는 것이 현실감 있고 정치를 아는 것인양 짓거리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마저 현실 정치를 운운하게 되는 날이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던 호흡기를 제거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과 야합하는 순간 우리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광용의 난, 변희재의 난, 그리고 홍문종의 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